집 현관문은 생각보다 가볍게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 뒤로 남겨둔 말들이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지만 더는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켜뒀던 스탠드의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올라갈까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천장 조명이 층을 지날 때마다 몸 안의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층에서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의 스크린은 파란빛을 골고루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어둠을 들고 나타나 줄을 섰고 나는 목포행 심야버스 시간표를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출발까지 20분 남아 있었습니다. 표를 발권하는 동안 손가락 끝이 서늘해서 자판을 2번이나 틀렸습니다. 표를 쥔 손이 조금씩 따뜻해질 때까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화면 아래에 떠있는 광고 영상에서 바다가 한번 번쩍이고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파란빛을 따라 시선이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승차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계단을 오르는 순간 히터의 넓은 바람이 다리에 감겼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낮의 그림자와 밤의 빛이 섞여 낯설었습니다. 배낭을 무릎 위에 올리고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작은 노트, 펜.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출발 벨이 울리고 이미 잠들어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옆자리에 조심스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니트를 입은 40 중반쯤의 여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맞으시죠? 나는 살짝 몸을 치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앉았고 앉는 동작에서 멈춤이 느린 사람만이 갖는 조심스러움이 보였습니다. 향수 대신 햇빛에 말린 옷에서 나는 냄새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버스가 도로로 들어서자 내부 조명이 한 단계 줄었고 앞좌석 등받이의 비닐 주머니가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엎어두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이 도착해 있을 거라는 예감이 손가락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가방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하나 더 있으니 쓰시겠어요? 그녀는 담요를 내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손끝이 천의 결을 따라가며 천천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외곽도로에서 강을 건너 도심의 마지막 불빛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리 아래 검은 물이 넓게 펼쳐졌다가 구조물의 그림자에 잠시 가려지고 다시 한번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냄새 좋아하시나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좋아해요. 물냄새가 나면 설명을 멈춰도 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날엔 설명이 가장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조용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히터 풍량이 한번 커졌다가 귓불을 스치는 공기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통로 건너편의 청년은 문제집에 형광펜을 그어가다가 고개를 비스듬히 떨구고 잠들었습니다. 앞줄의 아이는 담요 속에서 발끝을 한번 툭 내밀었다가 다시 숨겼습니다. 좌석 헤드레스트 커버의 종이 질감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밤은 여러 소리를 하나의 리듬으로 엮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7분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조명이 환해지며 사람들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설 때 외부 공기가 즉시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람 속에 희미한 염분과 각종 기름, 뜨거운 국물의 냄새가 겹쳐 있었습니다. 어묵을 파는 카운터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고 김이 허리 높이까지 올라와 눈썹을 가볍게 적셨습니다. 그녀가 먼저 컵을 2개 집어들고 한 조각씩 담아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요. 나는 컵의 가장자리를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살아나는 속도로 마음이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휴게소 바닥의 타일은 약간 들뜨고 닳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에 젖은 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작은 별자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이를 비켜서서 벽면에 기대었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유를 묻는다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도망치는 건 설명 대신 숨으로 말하는 방식 같아서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숨으로 말한다. 그거 마음에 들어요. 편의점에서 작은 핫팩 2개를 사서 나오는 길, 우리는 문틀 옆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가 핫팩을 주물러 내 손에 건넸습니다. 번갈아 써요. 바람은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바람을 나눠 쓰는 일, 오늘에 어울리는 제안이었습니다. 복귀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맨 끝에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올려놓는 순간 히터의 넓은 숨이 무릎을 감았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자 세상이 다시 작은 사각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각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를 벗어나자 비상구 위초록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떨어진 그 작은 빛이 한 번은 내 쪽에, 한 번은 그녀 쪽에 더 선명했습니다. 앞좌석 등받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어폰의 옛 노래가 바닥을 타고 미끄러져 왔습니다. 그녀가 창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이 깜빡이는 속도만큼 마음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창가의 검은 유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벼워지는 건 대개 나눴을 때였어요. 무게가 같은 걸 두 사람이 들면 절반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드는 무게는 손이 미세하게 아니라고 말할 때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손이 안다 하면 그때는 믿어도 되죠. 어느 순간부터 말들이 길이를 잃고 호흡의 길이를 닮아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질문을 만들어냈고 나는 그 질문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다 보면 어디쯤에서 멈춰서나요? 그녀가 물을 때 나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살짝 펼쳤습니다. 여기에 닿을 때요. 손끝이 온 길을 기억하는 순간요. 그녀의 손이 내 손바닥 위로 아주 가볍게, 거의 닿지 않는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 접촉을 벗어나 있는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놓인 공기가 갑자기 무게를 얻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리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과 멈추려는 마음이 균형을 잡는 자리. 밤은 그 자리의 좌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는 멈추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도로는 공사 구간을 지나며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시 검은 어둠으로 빠르게 회귀했습니다. 방음벽의 세로선이 빠르게 흘러 우리의 그림자를 무수히 잘라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슬며시 노트를 꺼내더니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만. 그 문장을 적는 동작이 의식처럼 정갈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 문장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녀는 페이지 모서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다짐이 무거우면 발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만 걷자고요. 내일은 내일의 사람이 걷는 거죠.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먼저 결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색이 옅어졌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던 바람소리의 두께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멀리 물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창을 조금 내려 바람의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녀가 창밖으로 턱을 내밀 듯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항구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 말은 도착에 대한 감탄이라기보다 여정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에 가까웠습니다. 종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밤이 제 속도로 끝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앉아서 손바닥에 열이 가라앉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도착하면 바로 바다로 가지 말고 골목을 걸어도 될까요?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골목에서 사람 사는 냄새를 먼저 맡고 가요.
서로의 숨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플랫폼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별빛이 옅게 흩뿌려진 하늘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정확히 찍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 줄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굳이 그 줄에 서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바깥으로 걸음을 내디디자 아직 열지 않은 가게들의 셔터에 낀 먼지가 옅게 빛났습니다. 진열된 빈 쇼케이스에 우리 그림자가 지나가며 잠깐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젖은 로프, 오래된 목재, 식용유와 젓갈, 새벽 공기에 살짝 데친 매캐한 불냄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냄새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제자리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새벽 시장의 첫 조명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밀려 올라가며 금속이 비비는 소리, 누군가 셔터를 끌어올리며 내는 짧은 탄식 같은 호흡. 우리는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연두색 앞치마를 맨 주인이 국자를 저으며 김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들어가요.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수저통과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따끈한 국부터 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국이 나오기까지의 짧은 시간, 우리는 아까 버스에서 나눴던 말들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고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역이 얇게 퍼진 국물에서 파향이 올라왔습니다. 첫 숟가락이 목을 지나갈 때 몸 안쪽에서 생긴 빈틈들이 천천히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멈추게 되었나요? 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됐나요? 나는 숟가락을 놓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날들이었어요. 오늘은 다른 문장을 쓰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을 조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른 문장을 쓰는 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숨 쉬는 일 같아요. 그 말은 뜨거운 국물처럼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먹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마음도 낮게 유지한 채 그릇을 비웠습니다. 나올 즈음 주인이 비닐에 따끈한 찐빵 2개를 담아 건넸습니다. 밖이 추우니까 들고 가요. 우리는 동시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문을 나서자 하늘이 아주 얕게 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방파제까지 걸어요. 바다를 바로 보지 말고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파제 난간의 기대바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옅은 빛이 한번 흔들리듯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갈매기 한두 마리가 낮은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호흡이 어떤 간격으로 오르내리는지, 손끝이 어떻게 온기를 유지하는지, 어깨가 바람에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같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그 손은 설명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의 뼈마디, 송금의 얕은 골, 온기의 방향.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상세하게 마음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바람이 잦아들면 손바닥의 열이 다시 섞였습니다. 호텔을 잡는 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등지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관광용으로 쓰일 법한 간판이 덮개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의 종이문을 밀자 로비에 노란 불빛이 둔하게 번졌습니다. 데스크의 나이든 주인은 우리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방 번호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작은 창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좀 들어와도 괜찮다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벽에 부딪혀 작게 되돌아왔습니다. 그 되돌아오는 소리가 우리의 망설임까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바깥의 바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방은 깔끔했고 창가의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밀려들었다 밀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늑한 침묵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한 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목소리의 높낮이요. 내가 나를 다그치던 말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는 내 뒤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했습니다. 오늘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할래요. 내일은 내일의 내가 감당하겠죠. 그는 대답 대신 내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애틋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아줄 건가요? 그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나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단단했고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고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하나씩 풀려나가며 우리 사이의 벽도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나는 숨죽인 신음을 삼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만은 놓지 말아요. 그는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에게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얽혀 긴 외로움의 틈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우리의 심장 박동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포의 밤을 불태우며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그 방 안에서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바다가 문틈으로 아주 작게 울어왔습니다. 우리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반쯤 젖혔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점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어둠은 어디에도 고여있지 않고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했던 이 한 걸음만큼 덜 단정하는 사람, 덜 결론 내리는 사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한 걸음은 이미 당신이 걸었어요. 저는 내일의 저에게 오늘의 당신이 있었다고 말해줄게요. 우리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소리의 두께보다 온기의 두께가 컸습니다. 입술이 다시 포개지고 그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서로의 몸을 원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우리는 각자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위의 주름이 바다의 잔물결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며 데스크의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골목의 벽돌을 하나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해야 할 고별의 문장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바다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이후에도요. 우리는 같은 바다를 기억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잡음과 놓음에 모든 인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플랫폼은 깨끗했고 멀리로 나가는 기차가 이미 한 대 정차해 있었습니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질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요. 오늘의 우리가 서로에게 해준 만큼 스스로에게도 해주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오늘의 당신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몇 걸음 걸은 뒤
나는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그녀가 같은 순간 고개를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같은 시간에 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플랫폼에 그녀가 점처럼 작아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비어있지 않고 채워져 있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밤사이 도착한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노트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오늘만. 그리고 다음 줄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마음을 포개면 길이 생긴다. 펜 끝이 종이를 지나갈 때 창밖의 바다가 내 쪽으로 한 번 더 빛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바람이 창 사이로 아주 얇게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규칙을 되찾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떠나던 밤에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법을 배웠고 숨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게를 함께 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의 조건부, 침묵, 휴게소의 어묵 국물, 종이컵 옆면에 적힌 문장, 핫팩의 둥근 열, 골목의 냄새, 방 안에 잠깐의 기대어 있음. 그 작은 것들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 하나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 때 스탠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꺼지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다는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바다를 기억한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펜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오늘만.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